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양대 지수 모두 안정화가 되면서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4대 테마,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5G 통신 장비,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앞으로도요,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진정만 된다면요, 주가 회복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음으로써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수 분석과 함께요, 바닥권에서 새로 움직이는 종목 및 유망 종목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먼저 반도체 업황 하향 조정 없다. 반도체에 관련된 리포트 또는 뉴스가 하루에 하나 내지 최소 뭐 3, 4개씩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서 항상 말씀드린 우리 반도체 향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다음은 시장에 대한 분석이죠. 코스피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0.7배 역사적인 저점. 사태 이후를 대비하자라는 긍정적인 얘기에서 조만간에 시장은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였고요. 다음은 글로벌 증시 하락 각국 중앙은행의 이벤트 주목,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 반등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긍정적인 얘기고요. 자, 요거는 좀 부정적인 얘기죠. 코스피 1900 붕괴 가능성 열어둬야 키는 미국, 그죠? 부정적인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장비 업체예요. 엠플러스 올해 첫 수주 계약 311억 규모죠. 어제 주가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였고, 자, 어제 들 빠진 종목군들 오늘 조금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안정적인 흐름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맨 밑에 보면은 전기 픽업도록 시장 2차 전지 수요에 긍정적, 그죠? 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언급해야 되지만은 이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소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앞으로 시장을 안정만 되면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배경이 매일같이 뉴스 특징주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그렇죠?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리포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인기가 그만큼 있다. 앞으로 주가 회복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시장에 대한 한번 분석을 볼게요. PBR 0.79배 역사적인 저점이죠. 코스피 지수의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은 0.8배를 밑돌고 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밑돈다면 금융위기 이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균형감을 찾을 때라고 조언을 하면서요. 주가 수익 비율이 0.79배로 우리가 경험한 주가 바닥의 마지막 노선이 0.8배를 밑돌고 있다면서요. 일시적으로는 0.8배를 밑돈 적은 있지만 이후 주가는 안정화 수준을 보였다라는 내용이죠. 자, 과거 사례를 보면요. 여기 나오죠? 한 총 4차례 금융위기가 있었다래요. 4차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금융위기가 정점 당시 0.77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확산됐던 때가 0.79배. 그리고 협상이 결렬될 때가 0.7배. 한번 차트를 볼까요? 그렇죠? 요 부분이죠. 2019년 1월 미중 무역 분쟁 전쟁 확산으로 때가 0.79배. 여기 있죠? 1월 달에 긴 저기 막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주가 상승하고 다시 8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때가 0.78배, 그렇죠? 그리고 주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 때, 그렇죠? 요 부분 때 정점 칠 때가 0.77배,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지금 현재 0.8배 이하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이 구간에서 오랜 시간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한번 내용 볼게요. 지난 세 차례의 경험에서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배는요 강한 지지선이고 그러니까 회복하는 기간에는 최대 1개월가량이 소요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 지수도 상승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오른쪽 보면은 삼성증권 글로벌 증시 V자 반등 가능성 높아져. 그렇죠? 한번 내용 볼게요. 글로벌 증시의 주가가 급락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아졌고
각국의 정책이 가동되면서요. 아까 말처럼 이 경기 부양책이 있죠. 주식시장이 V자 형태로 회복이 될 거라시면서요. 글로벌 주식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번 주가 하락이 경기 침체와 무관한 단기 급락 현상으로 보고 있다. 주가 회복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요, 글로벌 증시 하락이 각국 중앙은행 이벤트 주목이죠. 이번 주에요,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와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FOMC 등의 각국 중앙은행의 이벤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번 하락을 지지를 해주면서 반전의 기회를 도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은 조금 부정적인 보고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900선 붕괴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사태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오페크의 감산 실패에 따른 유가 급락, 이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의 부실 위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미국의 금리 등의 영향을 미치면서요. 1900선도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주식시장은 비이성적 영향으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가의 하단과 매수 시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갖고 기업들을 눈여겨보라고 경고했다.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 SK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게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반도체에 관한 리포트예요. 반도체 업황 하향 조정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최근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많게는 하루에 3, 4개, 적게는 뭐 한두 개씩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업황에 대한 훼손은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 이유가 한번 볼게요. 사태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반도체 업황은 나빠지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수요가 줄어들어도 업체들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줄어들어도 공급을 자체적으로 줄이면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 서버 반도체의 경우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마트폰 부분의 반도체 수요 전망이 조금 부진해도 이 서버 반도체에서 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은 오히려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의 실적도 1분기 전망치가 조금 소폭 상향됐죠. 그런 부분,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 그렇죠? 빠르게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 반도체에 비메모리 속한 회사가 뭐가 있고, 소재, 장비 업체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요. 자, SF 반도체가 반도체 패키징 및 솔루션과 비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레이저 응용 장비,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고요. 네페스가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로서요. 이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회사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라는 내용이고, 리노공업은 반도체 소켓 패키징 소재 제조 업체죠. 장비 업체를 보시면 ENF 테크놀로지, 포토레지스터, 화인 케미칼을 생산을 하고, 특히 지금 미국의 삼성전자가 유일한 반도체 공장이 오스틴에 있다죠. 그 옆에다가 그죠? 지금 ENF 테크놀로지가 공장을 지금 새롭게 건설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비메모리 분야에 이 소재를 제공을 하기 위한 거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진 세미캠 노광공정 소재인 강강제를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원익 KNC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 이 쿼즈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따른 국산화 수혜주는 더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진 세미캠,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 네페스라든지 금년 1월 달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누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타이밍만 되면 주가 급상승하듯이 동진 세미캠 제
예, 주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 테스트예요. 이 반도체 후공정 메모리 모듈 테스터 및 이 범인 테스터 등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요.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 413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다. 자, 오늘 주가 상승력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 테스트. 오늘 한 400원 2.7% 상승한 15,050원으로 마감됐죠. 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자, 종목 보십시오. 지금 종합지수를 보면은 지난 2월 28일 저점을 깨고 어제 하향했었죠. 근데 이 종목은 상승을 하고, 그죠? 지난 2월달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 탄력이 약한 거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해서 오늘은 낙폭이 심화된 종목들이 먼저 올라왔고 그동안에 덜 빠진 종목들이 오늘 상승 탄력이 약했다. 그러면은 시장이 안정화가 더더욱 되면은 그렇죠? 낙폭 가대주들이 한 며칠 올라오고 눈높이가 맞춰지면 그동안에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거나 탄력이 그동안 상승이 조금 크고 하락이 약했던 종목군들이 재상승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서 이 유니 테스트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동진세미캠 500원 상승한 14,550원이죠. 자,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17,000원이 그동안은 강력한 지지대였는데 시장 하락과 맞물리면서 갭으로 깨고 내려갔죠. 자, 그러면요. 이 시장 반등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도 그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오는데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 17,000원을 회복을 시켜줄 때 시장보다 더 세게 오르느냐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뒤따라 오느냐에 따라서요. 이 17,000원에서 물량을 축소를 하느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느냐요. 이 11개 17,000원 회복할 때 그 힘의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산화 지금 한일 갈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산화 수혜주도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면 아마 좀 힘있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조금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군도 그렇죠? 네페스 오늘 플러스 150 오늘 장중 하락이 상당히 깊기도 했었어요. 한 6.8%까지 빠졌었죠.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오늘 400원 1% 정도 상승에 그쳤어요. 밑꼬리 길게 달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데도 빠지지 않은 종목군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의 양상 탄력이 약간 흐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셔서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에 덜 빠진 부분이 오늘 반영이 됐다라고요. 보셔서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죠. 전기, 픽업, 트럭 시장 2차전지 수요에 긍정적 삼성, SDI, LG화학 기대라는 내용이죠. 2021년 이후 예정된 다수의 전기 픽업 트럭이 2차전지 산업에 수혜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그리고 리비안이 RIT, 그리고 GM의 휴먼, 그죠?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요. 전기 트럭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요. 그러니까 내년이죠. 30만 7천 대, 그리고 2025년에는 173만 대로, 그죠? 크게 확대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급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전기 픽업 트럭의 2차 전지 적재량 감안 시 평균 적재량은 145kW로 추산이 가능한데 이는 승용차 전기차 평균 적재량 50kW, 그러니까 한 2배 이상이 상회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2차 전지 트럭에는 더 많이 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 트럭용 2차 전지 시장은 2021년 45GW에서 2025년에는 309GW로 확대될 전망이 돼서 이 트럭의 전기차 시장에 더 2차 전지 수요를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 SDI가요, 리비안의 RIT 향 2차 전지 공급 계약이 언론에 보도됐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LG화학도 GM하고요, LG하고 GM하고 합작 공장에서 GM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2차 전지, 항상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필요하고 종목도 계속적으로 확대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이 필옵티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어요. 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 수주 확대와 2차 전지 수주 가속화로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 회사가 바로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요 부분 뒷부분에 하나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졌네요. 이 필옵티스에 대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요, 그러니까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회사한테. 그렇죠? 자, 그것이 아마 4월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아마 그 여부가 조만간에 결정이 날 텐데요. 이 스태킹 해갖고요. 그렇죠? 요 부분. 그렇죠?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중국 진출, 그리고 삼성 SDI가 투자를 고려를 하고 신규로 스태킹 장비 공급을 예정한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 SDI가 이 필옵티스의 자회사에 투자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아마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필옵티스. 자, 오늘요, 550원, 그쵸? 어저께 900원 빠졌고, 좀 반 이상, 그쵸? 한 3분의 2 정도 회복시켜주는 회복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최근 고점이 13,500원인데요. 충분히 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본 김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쵸? 오늘 600원. 상승한 56,200원. 뭐 시장 전반적인 거에 비하면 좀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종목뿐이 아니라 삼성 SDI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오늘 1,500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변 종목, 그러니까 장비 업체주 쪽에서도 계속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2차 전지 오히려 지금 크게 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M 플러스 아까 말대로 수주 했었죠. 자, 어제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군인데 2차 전지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특히 개별 종목인 필옵티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 전제하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2차 전지에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죠. LNF, 그렇죠?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주가 움직임이 탄력이 약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 회사가요, 조금 전기차 비중이 조금 낮아요. 다른 회사보다. 또 그리고 이 신규 설비 증설 지원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부진했죠. 아마 3분기에서부터는 본격 성장이 전망된다면 바닥권에서, 그렇죠?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는데 한번 LNF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LNF. 그렇죠? 뭐 전혀,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에 비해서 전혀 움직임 폭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뭐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수급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 조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바닥권에 새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금 테마별로 하나씩 나오죠. 우리가 네페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 우리가 2월 10날, 11일 날 이틀 연속, 그렇죠? 24,000원 초반대, 중반대 말씀드리고 오늘도 우리 회원분들 전화 와서 조금 오늘 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하락하니까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역사적인 고점에 왔고 그리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것은 맞아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서 좀 더 갖고 있자. 조금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뭐 물량을 축소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요. 좀 긴 흐름으로 보시는 분들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 비메모리의
관련됐다는 종목들은 조금 길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도 그쵸? 주가 움직임 아마 새롭게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단기간적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런 것도 길게 보자는 종목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군이다라고 보고 뭐 들어가서 뭐 간단히 잠깐 먹고 나오면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바닥권 움직임 종목들 최근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요, 조금 나한테, 방송 내용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그쵸?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이었죠. 예, 지난, 작년 9월이죠. 48,600원 고점을 찍고, 그쵸? 3만원 밑에까지 하회를 하고, 그죠? 그리고 기간 조정도 한 2달 이상, 그죠? 한 3개월 정도 충분한 조정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종목이 좀 뜨기 시작한 게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던 것이, 그죠? 예, 3월 5일이죠. 예, 통신 3사가 상반기 투자를 50%를 늘리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하고 노키아향 매출이 증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동안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깊고 또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이유가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 RFHIC는 우리가 이 실적이 좀 전망치가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낮아진 전망치도 작년 실적에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배 이상 좋아진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가 또 해외발 그렇죠? 예, 수주가 본격화되어 지금 일본이 아마 이번 달에 이 5G 상용화를 실시를 할 거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요번에 본격적인 투자 시작이 됐죠.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가 거기서 수주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지금 이 5G 통신 장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통신 장비 1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이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서 그 주변국 그때 카나다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가 아마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한 회사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갖자라 했어요. 예, RFHIC,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그렇죠? 그럼 뭐 RF테 여러 종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한번 차트를 볼까요? 서진 시스템 우리 하모니 관심주 RF와 같이 있는데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뭐 주가가 조금 크게 하락을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렇죠? 요번에 33,000원에서 뭐 24,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래도 그나마 850원, 25,500원이죠. 자, 이 회사도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 특히 이 아마 최근에 좀 주가 하락 부분이 조금 반영이 크게 됐던 부분은요. 이 스마트폰 관련이죠. 이 서진시스템은 5G 통신 쪽만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알루미늄 함체 만드는 회사예요. 함체 만드는 회사인데 스마트폰이 조금 좀 부진하죠. 그런 부분이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조금 하락폭이 깊었는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아마 주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모습, 그쵸? 아까 우리가 봤던 종목군들 모습과 비슷한 새롭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쵸? 요 모습과 요 모습, 그쵸? 예,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쵸? 우리가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는 MG넥스 자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예요. 자동차 카메라 국내 1위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도 4위인가 5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 3월 8일 날 일본 자율주행차의 인케빈 카메라에 카메라를 공급하기로 했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이 종목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한번 그 내용 볼까요? 이번에 인케빈 일본에 수출하기로 한 것이 보면은 올해 1월부터요 2월 말까지 인케빈 카메라 130개 세트를 공급을 했다. 인케빈 카메라는
자율주행 관련 안전 필수 제품으로 꽂힌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차량 실내에서 실내에 장착을 했어요. 수행 중이나 이 정차 시에는 실시간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어린이 그리고 수화물들의 상태를 감지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일본 완성차 브랜드 외에도 미국 전기차 업체들에도 영업을 진행 중이면서 이 카메라 자동차 쪽에 아마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MC넥스 한번 주가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자, 이것도 신고가를 그죠? 갱신을 했다가 그죠? 이번 사태로 맞이해서 그냥 쭈루룩 흘려내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 하락했다가 다시 반전시키는 그런 움직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그죠? 스마트 부품주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350원 상승한 1,900원. 상반기, 그러니까는 조금 실적이 부진하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러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에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갤럭시 S20이 조금 생각보다 부진, 그쵸?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금 좀 떨어지는, 하락세가 있고 좀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갤럭시 폴드폰, 그쵸? Z 플립이 오히려 상승 흐름이 좋다, 그쵸?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만은, 재상승, 저는 목표가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건 좀 긴 시간 뒤고 그렇죠? 하반기서부터 1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요 종목도요. 한 13,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동진 세미캔처럼요. 자, 일단 지금 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손해 보는 종목들, 그렇죠? 잘 가는 종목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매도 타임만 노려도 되지만은 그렇죠? 지금처럼 이 하이비전 시스템인지 동진 세미캔 손해 난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요번에 반등시, 그렇죠? 그동안에 지지대 역할을 했던 것이 깨고 내려가면 이제 올라갈 땐 저항대를 왔어요. 그래서 한 13,000원 내외에서 시장보다 강하게 치고 오면은 끌고 가면 되지만은 시장에 의해서 어거지로 시장 상승에 의해서 동반 상승하는 거다라면 한번 물량을 줄여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또 오히려 액트로가요. 그렇죠? 자, 요번에 삼성 갤럭시 S20이 울트라, 그쵸? 광학줌인데 폴디 디줌 해서 그거에 납품하는 회사가 액트로인데요. 그 부분은 울트라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아마 수혜가 아마 액트로에서 아마 좀 매기는 몰릴 수 있다 해서 아마 좀 탄력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액트로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로는요. 그렇죠? 이 반도체, 비메모리, 소재,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좀 비중을 높이고요. 그리고 5G 통신 장비나 이 스마트폰은 좀 비중을 좀 낮추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C넥스가요. 일본 완성차 업체, 그렇죠? 자율주행차에 이 감시용 카메라죠? 를 공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그렇죠? 저는요, 조금 길게 보거나 좀 안정적으로 하자면 스튜디오 드래곤, 아마, 이 OTT, 그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죠? 그리고 이 한알령 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상반기에 좀 해제가 된다 그러면요, 그죠? 아마 주가 상당히 움직임 상당히 좋아진다. 계속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체험 VIP 회원 모집이 있죠, 그쵸? 한번 쭉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연락처 있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오늘 3월 10날이죠? 화요일날 보내드리는 하모니 관심주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